네. 일단은 문제 풀기 앞서서 전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input. 자, 이렇게 하면 뭘 입력하든 문장이죠. 내가 이렇게 실행하고 여기에다 숫자 123을 입력했어도 문장 123이죠. 그래서 이 input이라는 함수가 내가 입력했던 이 123을 낚아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rint L 이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그대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대신에 이 나온 거는 문장이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하고 전처럼 1, 2, 3, 4, 5 입력했으면 그대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대괄호가 있다 해서 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거를 다시 L에다가 저장하고 그 L을 치환하는 거예요. 이 빈칸에다가. 근데 제가 앞에서도 먼저 말했지만 이 대괄호가 있어서 리스트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로 좀 리스트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양옆으로 공백이 남아있죠? 아이고. 잠시만요. 마이크 들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양옆에 공백이 있죠? 공백. 그래서 이 공백을 없애려고 썼던 게 스트립이었죠? 스트립. 캡처를 눌렸네. 스트립. 그래서 앞에도 공백을 남겨두고 뒤에도 공백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여기서 넣어준 이 공백을 제외하면 다 잘렸죠? 내가 입력할 때 스트립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이 공백은 무시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넣어준 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 입력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공백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띄어쓰기가 들어갈 때는 살아있죠. 얘는 양옆에만 없애는 거니까. 그리고 전에 했던 게 스플릿. 스플릿의 경우는 이 안에다가 내가 입력한 거를 뭐로 구분할지 구분자를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일단 그냥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10과 20을 띄어쓰기를 구분자로 입력했으면 요소 두 개가 나오죠. 입력할 때 띄어쓰기 한번 했었고 구분자를 띄어쓰기 한 칸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구분자가 쉼표예요. 쉼표. 그러면 똑같이 10과 20을 띄어쓰기 했을 때 얘는 띄어쓰기를 해봐야 한 덩어리인 거죠. 하나의 데이터예요. 이런 건 사전에 약속된 게 있을 거예요. 예제로 지금은 쉼표였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공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특수기호가 될 수도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여기 구분자는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딱히 제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리스트 모양이 됐죠? 왜냐면 이 스플릿이 들어간 이상 이 구분자로 구분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입력해준 거를 구분자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데이터 한 개를
여기에다가 저장해야 되는데 변수에는 데이터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리스트 형태로 연결해 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여기에다가 이게 리스트 형태가 됐으니까 인덱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덱스는. 그래서 이 방번호, 인덱스라고 불리는 방번호별로 이 안에는 다른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10과 20을 띄어쓰기로 입력했고, 입력하면은 1020 나오는데 왠지 아시죠? 인풋 했으니까 여기서 1020 입력한 거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문장끼리의 합은 정수의 연산이랑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30으로 나오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정수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인트로 한번 감싸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수화 과정을 한번 거치면 이 리스트 있죠? L에 연결된 이 리스트에는 스플릿에 의해서 형성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수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L0과 L1에 있는 걸 정수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럼 이제 30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입력할 때 3개를 입력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개를 입력하고 이걸 더하겠다. 이러면 오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타입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서 정수화 과정을 거쳤는데 얘는 문장이잖아요. 스트링. 그래서 정수화 문장의 연산, 이 형태가 된 겁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 안 되죠. 실제로 한번 보죠. 자, 이러면 데이터가 3개가 되겠죠. 공백이 2개니까. 근데 인트와 스트링, 얘는 연산을 할 수 없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맵이라는 거예요. 맵. 만약에 문장 2개를 입력받겠다 라고 했어요. 웹 인트 이런 식으로 2개를 입력받겠다고 해서 전처럼 이렇게 2개를 정수화 하겠다고 하면은 2개일 때는 괜찮죠? 근데 내가 입력하는 수가 1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 정수화 과정은 지워주고요. 앞에다가 맵 쓰고 인트 쓰고 감싸주는 겁니다. 바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는 int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력받는 데이터 있죠? 입력받는 데이터는 몇 개가 되든 몰라요. 몇 개가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아직 실행 전이니까. 그래서 실행하고 나서 입력 후에 엔터를 눌러야 그 데이터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전처럼 정수화 과정을 몇 줄 써놓고 하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하나씩 매칭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맵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칭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에 int 함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든지 뭐 내가 뭘 입력하든지 여기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int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을 썼다. 그러면 썼을 당시에는 문장이겠죠? 여기서는 문장이니까 따옴표로. 근데 여기를 거쳐서 나오면 정수 1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일이 정수화 과정을 쓸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네. 이거. 맵은 리스트에만 쓸 수 있다기보다는, 리스트 같은 형태 있죠? 값을 한 번에 한 곳에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딕셔너리나 이런 곳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해보면, 자, 이래도 오류 발생하죠. 이런 오류는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다 파이썬을 써줘야 돼요. 파이썬. 일단은 여기서는 맵으로 한번 한 거를 잠깐만요. 여기서 맵으로 한번 해놓고 리스트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리스트로 감쌌죠. 이렇게 감쌌는데 이거를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항변한. 그래서 리스트로 감싸면 리스트가 아닌 걸 리스트처럼 하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에 정수화 과정 거친다고 하면서 int로 감싸놓고 L0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죠? 이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단지 정수일 뿐이고 여기서는 리스트일 뿐이에요. 그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뭐야? 한글인가? 한글이었네요. L은 리스트 L 이렇게 감싸주고 10, 20 입력하면 잘 되죠. 그래서 이 맵을 왜 썼는지는 아시겠죠? 자, 이것만 남겨놓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되니까 이 맵이라는 걸 쓴 건데 맵은 언제 쓰냐? 각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요소라 하면 좀 입력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소 전체에 특정한 함수를 한 번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특정한 함수가 여기서는 int인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맵 이런 거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썼죠?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nums는 인풋에 스플릿 구분자는 공백으로 하죠. nums의 0은 int
인트 넘스의 0. 이거를 5개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아니지. 이렇게. 그리고 출력도 이렇게. 그래서 실행하고 1 띄고 2 띄고 3 띄고 4 띄고 5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나온 1, 2, 3, 4, 5 얘는 정수일까요? 문장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여기서 정수화 과정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모양만 봤을 때 이런 뭐 짜잘짜잘한 숫자 말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반복되는 모양이죠. 모양만 보면 중복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출력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는 무시하고 이 정수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여기만 숫자가 증가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얘네는 중복되니까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출력할 때 없는 거 출력하니까 바꿔야겠네요. 여기를 0. 이렇게. 다시. 자, 그럼 이때 나온 1, 2, 3, 4, 5. 여기. 얘는 다른 거 아시겠죠? 얘는 문장인 거. 숫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입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타입이라는 함수인데 여기서 잠깐 보였을 거예요. 이거. 이거를 쓸 겁니다. 타입. 얘는 넘스의 0으로 하죠. 첫 번째. 다시 실행하고 똑같이 입력하고요. 자, 그러면 클래스 str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복습할 때. 이렇게. 이것도 이 타입 함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예요. 누군지 정체를 알려주는 함수인데 뭐 때문에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럴 때 타입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타입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일단 이거는 잠깐 지우고. 자, 그러면 넘스라는 넘스랑 연결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 얘네는 전부 다 스트링이죠. 이거를 전부 다 인트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잠깐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맵을 이용해서 인트 써주고 여기에다가 1 자, 이렇게 이렇게 맵 안에 리스트 형태로 넣는 거예요. 뭐 만약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의 요소는 다운표로 감싸져 있으니까 문장이죠.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애쉬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위치 같은 거를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얘는 객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주소. 그래서 메모리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정수화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맵의 방법으로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정수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맵의 방법으로 인풋 받은 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A, B, C, D, E라고 했을 때 맵 인트 인풋 입력받은 거니까 얘를 다시 스플릿 해놓고 구분자는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A, B, C, D, E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거 좀 처음 봤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맵으로 해서 나온 내가 입력한 게 A, B, C, D, E에 하나씩 차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은 똑같이 해볼게요. 잘 나오죠? 근데 만약에 지금 5개 입력했는데 2라는 거는 없앴어요. 변수는 4개예요. 근데 똑같이 입력하는 거는 5개 입력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야? Too many values to unpack. unpack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값이 너무 많대요.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는 4개만 있는데 저는 5개 입력했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라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냥 값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변수는 4개인데 그거보다 많이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expected for 4개 입력할 걸로 예상했는데 왜 난데없이 5개 입력하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정한 변수랑 실제로 입력하는 변수의 개수가 달라져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A, B, C, D 얘를 변수 하나로 처리하고 싶어요. 근데 의미 없죠? 지금 문제는 매칭할 변수가 계속 변수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5개를 입력하려면 미리 5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불편하죠? 이거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로 감싸주는 거예요. 여기 맵 있죠? 이 부분을 맵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내가 처리했던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근데 리스트가 없을 때 매핑을 하면 할수록 저장 공간이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얘네처럼 하나씩 전부 다 변수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크게 한 묶음으로 보는 게 효율적이죠. 그 한 묶음이 리스트인 거고 그래서 리스트로 처리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는 변수 하나에 연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형태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안쪽에서 한 일을 전부 다 리스트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늘 문제 풀 때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했던 모양이랑 다를 게 없어요. 얘랑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변수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고, A를 출력하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요소는 따옴표로 쌓여 있는 게 아니니까 정수인 거고요. 얘 때문에. 간단하죠? 몇 개 들어올지 모르고 변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럴 땐 리스트다. 한 번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맵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맵이라는 거는 이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 있죠?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섞어야 돼요. 섞은 다음에 여러 개를 처리할 거라면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러면 타입을 확인해 볼까요? 타입 A를 해서 자, 리스트라고 나오죠? 왜 이래? 근데 여기다가 리스트를 한번 떼고 실행해보면, 자, 제가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올 거예요? 맵이라고 나오죠? 자료형이 맵인데 그냥 똑같아요. 리스트를 붙여주면 다시 리스트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료형이 맵이었는데 리스트로 감싸줌으로써 맵에서 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하고 싶으면 외워도 됩니다. 얘는 좀 많이 쓰는 거니까. 매핑이라는 개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핑.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공부하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매핑은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값은 이 사용자가 입력한 게 될 거고요. input. 그리고 뭐 최종적인 모양을 요소가 정수인 리스트로 만들려는 건데, 그 과정을 리스트 맵 int가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도 바로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니까 정수로 먼저 만들겠죠. 맵에 의해서 내가 입력한 거 하나가 전부 다 int로 1대1 대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화 과정 끝나고 1대1 대응까지 거치면, 아직 이때까지는 리스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만나야 리스트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